탈모 극복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 6가지입니다. 첫째, 탈모약 잘 드셔야 합니다. 물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탈모가 100%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선 약효가 없는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치료법, 탈모약 복용뿐입니다. 간혹 모발이식을 하고 탈모약을 끊고 싶다라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발이식의 성패도 탈모약 복용과 괴를 같이 합니다. 탈모약 안 드시고 모발이식만 해버리면 결국 모발이식 실패로 향하는 꼴이 됩니다. 하루 한 번 복용해야 하는 피나 혹은 두타, 하루 2번 발라야 최고의 효과를 보이는 미녹시딜, 귀찮아서, 까먹어서, 성기능 걱정돼서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탈모약을 멀리한다면 탈모 치료는 요원해지게 되죠. 가장 현실적인 탈모 치료, 탈모약 복용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치의 선생님과 치료 과정을 심도 있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탈모약 복용은 한두 번의 일회성 복용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최소한 6개월은 먹어봐야 그 효과 여부를 알 수 있는 그야말로 마라톤 치료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는 유전이고 이건 외력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약물, 탈모약을 잘 드셔야 진행 속도를 약간이나마 줄여볼 수 있는 영역이 되죠. 이 외의 탈모,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는 몸의 영양분 부족이나 자가 면역, 즉 내 몸 안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극심한 다이어트는 탈모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도 탈모를 유발합니다. 출산, 고열, 수술 이후 탈모가 흔한 것도 유사한 이유입니다. 잘 먹고 잘 쉬는 것은 모낭과 머리카락 건강에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잘 쉬는 것은 잘 자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탈모 예방 적정 수면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루 8시간 수면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수면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셋째, 그럼 어떻게 잘 먹어야 할까요?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논문들을 읽어봤지만 뚜렷하게 탈모엔 이거다 라는 논문은 찾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탈모에 이것 드세요 라는 문구의 영상이나 글을 읽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먹거리가 뭐라도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많은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건 건강한 먹거리였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 주 3회 이상의 신선한 채소 섭취, 가공식품과 첨가당 음료수를 멀리하는 식습관이 탈모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혈당을 올리는 식품들은 혈당에도 좋지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 유발 및 각질 형성세포의 포도당 공급을 억제해서 탈모 혹은 머리카락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 첨가당 식품들, 그리고 야식도 멀리하는 것이 혈당도 조절하고 뱃살도 줄이고 더불어 탈모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샴푸에 많은 돈 들이지 마십시오. 탈모약 상담이나 모발이식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아주 다양하고 값비싼 샴푸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곤 합니다. 샴푸로 탈모를 치료한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업체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샴푸만 하면 머리카락이 날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만약에 탈모를 치료하는 획기적인 샴푸가 나온다면 하나 혹은 2개의 제품이 업계를 장악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교묘한 마케팅에 소비자들이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샴푸란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쌓인 노폐물, 불순물들을 잘 세척해주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것입니다. pH는 알칼리성보다는 약산성의 샴푸가 좋고요. 지루성 피부염이라면 황이나 아연 피리치온 성분이 함유된 정도의 샴푸가 좋습니다. 가능하면 적은 화학 성분이 함유되고 첨가향 자체가 적은 제품 선택하는 것이 머리카락과 두피에 가장 올바른 샴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섯째, 영양제에 많은 돈 들이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평소에 섭취가 힘들거나 병이 있어서 보충이 어려운 영양분이 있다면 영양제를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가 문제지 영양 부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재료를 먹지 않는 게 문제지 영양분을 적게 먹는 건 아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탈모 샴푸에 대한 맹신, 이런 신화적인 관점이 영양제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탈모를 치료해볼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양제를 먹어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살려보고 싶은 마음, 이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철분 부족, 아연 부족, 비타민 부족
비오틴 부족들이 탈모를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전신 상태가 좋을까요?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반적인 영양치료를 병행하면서 정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영양제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수준 혹은 과체중 수준을 유지하는 탈모인이라면 특정 영양소의 부족 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입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탄산음료를 마시는지, 야식 횟수가 얼마인지, 가공식품이나 튀김을 얼마나 먹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인들은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영양 과다이니까요. 여섯째, 열을 멀리 하십시오. 모낭 관점에서 보면 열은 모낭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과 자외선은 머리카락의 단백질과 모낭의 색소를 변성시킵니다. 샴푸 후에 뜨거운 열로 머리카락을 말리는 건 역시 머리카락과 두피에 좋지가 않습니다. 모발 이식 후에도 시원한 바람으로 물기만 날려버리는 느낌으로 머리카락을 말리라고 안내를 합니다. 야외 활동 시 바람이 잘 통하면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모자를 착용하고 샴푸 후 머리카락을 말릴 때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세요. 잦은 파마와 고데기 역시 모발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다양한 탈모 치료법들도 존재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럼 등모하세요. 닥터 강의 탈모 탈출 닥터 강이었습니다.